리어왕 이야기. 서막 왕국의 황혼. 브리튼 왕국.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땅은 이제 노쇠한 왕의 손에서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다. 리어왕 80세가 넘은 그는 50년 넘게 이 나라를 통치해왔다. 젊은 시절 그는 용맹한 전사였고 현명한 통치자였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왕궁의 신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시종장 로렌스가 다른 신하들에게 속삭였다. 들었나? 폐하께서 왕국을 나누신다더군. 재무장관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다. 미친 짓이오. 살아있는 동안 왕국을 나누다니. 역사상 이런 일이 성공한 적이 있던가? 쉿, 조용히들 하시게. 켄트 백작께서 오신다. 켄트 백작은 리어 왕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충신이었다. 그는 왕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왕을 구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켄트는 왕의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리어 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폐하, 정말로 그러실 겁니까? 리어 왕이 천천히 돌아섰다. 켄트, 나는 지쳤네. 이 왕관이 너무 무겁네. 50년간 짊어진 이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 하지만 왕국을 나누는 건 내 딸들은 훌륭하네. 특히 코델리아는 나의 자랑이지. 걱정하지 말게. 켄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왕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 일장 운명의 선언. 대연회장에는 왕국의 모든 귀족이 모였다. 화려한 테피스트리가 벽을 장식했고 황금 촛대에서는 100개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리어 왕의 세 딸이 왕좌 앞에 서 있었다. 장녀 고너릴은 35세, 올버니 공작의 아내로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미소 짓는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남편 올버니 공작은 선량하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차녀 리건은 33세, 코널 공작의 아내로 언니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그 눈 속에는 언니와 같은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남편 코널 공작은 잔인하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다. 막내 코델리아는 25세, 세 자매 중 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다. 프랑스 왕과 부르고뉴 공작이 그녀에게 청혼하려 이 자리에 함께했다. 왕이 일어서자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오늘 나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려 한다. 리어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늙었다. 80년의 세월이 이 몸을 지치게 했고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왕국을 내 세 딸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묻겠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만큼 땅을 주겠다. 고너릴 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은 제 사랑을 담기에 너무 작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보다 소중하십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 소중하십니다. 제 생명보다, 자유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십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짜내며 계속했다. 아버지 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숨 쉴 수 없듯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연회장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코델리아는 언니의 연극 같은 고백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리어 왕은 감격하여 눈물을 닦았다. 하하, 내 딸.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구나. 켄트 백작, 지도를 가져오게. 켄트가 거대한 브리튼 지도를 펼쳤다. 왕이 손가락으로 영토를 가리켰다. 이 비옥한 땅,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울창한 숲, 그리고 풍요로운 강이 흐르는 이 땅 전체를, 고너리를 너와 내 남편에게 준다. 이 땅의 3분의 1이다. 고너릴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까지만 올라갔을 뿐 눈은 차갑게 빛났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이 차녀를 바라보았다. 리건, 이제 내 차례다. 내 사랑은 어떠하냐?
리건은 언니보다 더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잡고 입맞추었다. 아버지, 언니의 말이 제 마음을 먼저 빼앗아갔네요. 저도 언니처럼 느낍니다. 아니, 그보다 더합니다. 그녀는 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제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즐거움은 제게 의미가 없어요. 음악도 춤도 보석도 오직 아버지의 미소가 제게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녀는 연기하듯 눈물을 흘렸다. 저는 밤마다 신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길, 오래오래 사시길.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제 기쁨이고 아버지의 슬픔이 제 슬픔입니다. 리어 왕은 더욱 감격했다. 오, 리건. 나는 정말 복받은 아비로구나. 이렇게 훌륭한 딸들을 두다니. 그는 지도의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이 드넓은 해안 지역과 항구들, 그리고 풍부한 광산이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역시 왕국의 3분의 1이다. 리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남은 3분의 1을 향해 있었다. 이제 코델리아의 차례였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막내 공주에게 집중되었다. 리어 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코델리아, 내 사랑, 내 기쁨, 내 마음의 보석. 이제 내 차례다. 언니들도 훌륭했지만 나는 내가 뭐라고 말할지 가장 기대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니까. 너를 위해 가장 좋은 땅을 남겨두었다. 자, 말해보거라. 내 사랑은 어떠하냐? 긴 침묵이 흘렀다. 코델리아는 언니들의 위선적인 연기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그들의 거짓말이 왕국을 차지하려는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코델리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언니들처럼 화려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자식의 도리대로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연회장이 숨죽였다. 고너릴과 리건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리어 왕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거라.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제 의무이고 제 사랑입니다. 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다냐? 언니들의 고백을 들었느냐?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고작 의무 때문이란 말이냐? 코델리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니들이 정말로 아버지만을 사랑한다면 왜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을 텐데요. 리간이 끼어들었다. 이 건방진. 코델리아는 계속했다. 저도 언젠가 결혼하면 제 사랑의 반은 남편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남편도 제 사랑과 헌신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리어 왕이 벌떡 일어났다. 조심해서 말해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 말을 다시 생각하고 고쳐 말할 기회를 주겠다. 켄트 백작이 왕에게 다가갔다. 폐하, 진정하십시오. 코델리아 공주님은 닥쳐라, 켄트. 코델리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사랑은 그게 전부냐? 코델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버지.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왕은 분노로 떨었다. 그렇다면 내 정직함이 내 지창금이 되어라. 나는 브리튼의 왕으로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증인으로 그리고 신성한 밤의 여신을 증인으로 선언한다. 그가 왕호를 높이 들었다. 너 코델리아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의 모든 부녀의 정, 모든 혈연 관계를 끊는다. 너는 이제 낯선 사람이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코델리아는 창백해졌다. 나를 위해 남겨두었던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아름다운 영토를 이제 고노릴과 리건에게 나누어 준다. 켄트 백작이 앞으로 나섰다. 폐하, 안 됩니다. 켄트, 물러서라. 아닙니다.
저는 평생 폐하를 섬겨왔습니다. 제가 언제 거짓을 말했습니까? 폐하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때 저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리어 왕이 소리쳤다. 명령한다. 입을 다물어라. 하지만 켄트는 멈추지 않았다. 코델리아 공주님은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두 공주님들과 달리 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사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켄트는 고너릴과 리건을 가리켰다. 저 두 분의 화려한 말을 믿으십니까? 말은 공기일 뿐입니다. 행동을 보십시오. 권력이 아첨에 넘어가면 명예는 땅에 떨어집니다. 리어 왕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너 켄트, 감히 내 결정에 도전하느냐? 저는 폐하의 생명을 구하려 합니다. 이 결정은 충분하다. 너에게 5일의 시간을 준다. 5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라. 6일째 되는 날 내가 브리튼 땅에서 발견되면 즉시 사형이다. 폐하! 경고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목을 친다. 켄트는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정신을 차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코델리아에게 다가갔다. 공주님, 신들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당신의 정직함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켄트는 고너릴과 리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두 분, 여러분의 화려한 말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는 연회장을 떠났다. 그 이장 코델리아의 선택. 리어 왕이 프랑스 왕과 부르고뉴 공작을 불렀다. 이리들 오시오. 두 분 모두 내 딸 코델리아에게 청혼하셨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부르고뉴 공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 코델리아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요. 지창금도 없고 내 축복도 없어.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요. 그래도 결혼하시겠어? 부르고뉴 공작은 당황했다. 폐하, 그것은 제가 청혼한 것은 공주님이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취소하시겠다는 말이요? 부르고뉴 공작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창금이 없는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왕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코델리아를 바라보았다. 공주님, 아니 레이디 코델리아,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델리아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왕은 미소 지었다. 진심이 죄라니 이상한 세상이군요. 그는 리어 왕에게 돌아섰다. 폐하, 레이디 코델리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요. 하지만 배신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프랑스 왕이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폐하. 제가 보기엔 그녀는 폐하를 너무 사랑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두 분처럼 아첨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는 코델리아의 손을 잡았다. 레이디 코델리아, 당신은 지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덕행이 모든 왕국의 재산보다 값집니다. 저와 함께 프랑스로 가시겠습니까? 제 왕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코델리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폐하. 프랑스 왕은 부르고뉴 공작을 조롱하듯 바라보았다. 공장님, 당신의 사랑은 참 가벼웠군요. 물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으니까요. 부르고뉴 공작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다. 코델리아는 언니들에게 다가갔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들,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버지를 잘 모셔드리세요. 언니들이 한 약속대로 해드리세요. 고너릴 이 차갑게 웃었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알아. 내가 지시할 일이 아니야. 리건이 덧붙였다. 그래, 너나 잘해. 동냥하듯 아내로 받아준 남편 비위나 잘 맞추라고. 코델리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프랑스 왕과 함께 연회장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 고너릴과 리건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너릴이 속삭였다. 봤지? 아버지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코델리아를 저렇게 쉽게 버리다니. 리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조심해야 해. 언제 우리한테도 그럴지 몰라. 아니야. 우리는 똑똑하니까 아버지를 잘 다룰 수 있어.
하지만 100명의 기사를 데리고 우리 궁전을 오간다는 게 고너릴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걱정 마. 내게 계획이 있어. 삼장 변장한 충신. 켄트 백작은 추방당했지만 왕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도버 항구의 한 여관에 있었다. 여관 주인이 물었다. 백장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켄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떠나야지. 왕명이니까. 하지만 폐하께서는 요즘 판단력이 조심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켄트는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면도기를 가져와. 네? 수염을 깎을 거야. 그리고 옷도 평민의 옷으로 바꿔야겠어. 여관 주인이 깨달았다. 설마 변장하실 겁니까? 왕을 지켜야 해. 멀리서라도. 다음 날 켄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수염을 깎고 초라한 옷을 입고 걸음걸이까지 바꿨다. 그는 카이어스라는 이름으로 리어왕 앞에 나타났다. 왕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는 누구냐? 카이어스 켄트가 무릎을 꿇었다. 카이어스라고 합니다. 폐하를 섬기고 싶습니다. 왜 나를 섬기고 싶으냐? 폐하의 얼굴에서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정직함이라. 내 딸 중 하나는 너무 정직해서 쫓겨났지. 왕은 씁쓸하게 웃었다. 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심부름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폐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어스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거짓말쟁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왕이 웃었다. 흥미롭군. 좋아. 너를 내 부하로 받아들이겠다. 그 사장 고너릴의 본색. 리어왕은 100명의 기사와 함께 고너릴의 성에 도착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고너릴 은 아버지를 공손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왕의 광대가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가 재산을 딸에게 주면 딸은 아버지를 집에 가두네. 황금세장에 갇힌 새처럼 노래는 부르지만 날 수는 없네. 리어왕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 또 날 놀리는구나.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죠, 폐하. 뻐꾸기가 어미새를 둥지에서 쫓아내듯이. 그때 고너릴의 집사 오스왈드가 들어왔다. 그는 왕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다. 리어왕이 그를 불렀다. 이봐, 내 딸은 어디 있느냐? 오스왈드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느냐? 바쁩니다. 그는 그냥 가버렸다. 카이어스 켄트가 분노하여 오스왈드를 쫓아갔다. 복도에서 그를 붙잡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감히 폐하께 그런 식으로 말해? 오스왈드가 바닥에 나뒹굴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예의를 가르쳐 주는 거지. 리어왕이 따라왔다. 카이어스의 행동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잘했다, 카이오스. 너는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이 사건이 고너릴에게 보고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고너릴 은 차가운 표정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리어왕은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기사들이 문제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그들이 제 성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광대가 중얼거렸다. 소란이라니 그들은 조용히 있는데. 고너릴 이 광대를 노려보았다. 당신 입 닥쳐요. 아버지, 저는 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사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떠들고 제 하인들에게 무례하게 굽니다. 리어왕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기사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다.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싸운 용사들이고.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평화 시대예요. 그런 거친 군인들은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냐? 고너릴 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 제안합니다. 기사 숫자를 줄이세요. 100명은 너무 많아요. 50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25명이면 더 좋겠어요. 리어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현실적인 제안이에요. 아버지는 이제 왕이 아니에요.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100명의 기사가 필요한가요? 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고노리,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저는 실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어요. 2주 정도만 계시고 리건 언니에게 가세요. 리어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내 진심이냐? 내가 너에게 왕국의 3분의 1을 주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너는 독사보다 더 잔인하구나. 고너릴 은 어깨를 으쓱했다. 제 말이 싫으시면 리건 언니에게 가세요. 리어 왕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그래, 가겠다. 리건은 너와 다를 것이다. 리건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는 고너릴 을 향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듣거라. 신들이여, 들으소서. 만약 이 딸에게 아이를 주실 생각이시라면 그 자궁을 불임으로 만들어 주소서. 혹시 아이를 낳게 되거든 그 아이가 이 어미를 괴롭히게 해주소서. 아버지,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어미에게 똑같이 하게 해주소서. 배은망덕한 자식이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고너릴의 남편 올버니 공작이 황급히 들어왔다. 장인어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올버니는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너릴에게 말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소.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은 너무 약해요. 리어 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말들을 준비하라. 카이오스, 짐을 싸라. 우리는 리건에게 간다. 그는 성을 떠나며 중얼거렸다. 코델리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의 잘못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오장 리건의 냉대. 리어 왕 일행은 리건의 성으로 향했다. 카이어스를 먼저 보내 도착을 알렸다. 하지만 고너릴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사 오스왈드를 리건에게 보내 편지를 전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아버지는 완고하고 괴팍합니다. 100명의 기사들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를 절대 환영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언니가 리건의 성에 도착했을 때 리어 왕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카이어스가 족쇄에 묶여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카이오스, 이게 무슨 일이냐? 카이어스가 고개를 들었다. 폐하! 제가 고노릴의 집사와 싸웠습니다. 그가 폐하를 모욕해서요. 그래서 리건이 너를 족쇄? 네, 폐하! 리어 왕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리건, 어디 있느냐? 하인이 나와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과 공장님은 여행 중이십니다. 여행? 내가 온다고 전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리건과 코널 공작이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너릴도 함께 왔다는 것이었다. 리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언니가 여기 있느냐? 리건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언니가 아버지에 대해 걱정해서 오셨어요. 걱정이라니? 그 여자가 나를 내쫓았다. 고너릴이 끼어들었다. 아버지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단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뿐인데요. 리어 왕은 리건에게 애원했다. 리건, 너는 다르겠지? 너는 나를 이해해주겠지? 리건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언니 말이 맞아요. 100명은 너무 많아요. 뭐라고? 50명으로 줄이세요. 아니, 25명이면 충분해요. 리어 왕은 비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고노릴에게 돌아가겠다. 그녀가 50명을 허락했으니 내 사랑의 2배구나. 그러자 고너릴이 말했다.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25명도 많아요. 10명으로 하세요. 리건이 덧붙였다. 아니, 5명이면 충분해요. 우리 하인들이 모실 수 있어요. 5명? 그럼 1명은? 고너릴이 냉정하게 말했다.
한 명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인들로 충분해요. 리어 왕은 두 딸 사이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정말 내 딸들이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을 주었다.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한 명의 기사도 한 조각의 존엄도 가질 수 없단 말이냐? 리건이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늙으셨어요. 분별력이 떨어지셨어요.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요. 돌봐준다고? 이게 돌보는 거냐? 밖에서 천둥이 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어 왕은 두 딸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다. 나는 너희를 저주한다. 신들이여 복수해 주소서.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올버니 공작이 말했다. 폐하 밖에 폭풍우가. 폭풍우가 어때서? 딸들의 냉혹함보다 낫다. 카이어스와 광대가 왕을 따라 나섰다. 문이 닫혔다. 고너릴과 리건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6장 폭풍우 속의 광기. 밤의 폭풍우는 무시무시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고 번개가 땅을 때렸다. 리어 왕은 황해를 헤매며 소리쳤다. 풀어라, 바람아. 풀어라, 뺨이 터지도록. 분노하라, 폭풍아. 바다여 일어나라, 산을 치고 삼켜라. 광대가 떨며 말했다. 폐하, 제발 어딘가로 피하시죠. 피하다니. 나는 이 폭풍우와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것이 진짜 정의다. 이 폭풍우는 내 딸들처럼 배은망덕하지 않다. 카이어스 켄트가 왕의 팔을 잡았다. 폐하, 저기 헛간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가시죠. 카이오스 놔두게. 나는 생각해야 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폐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이 뭐냐? 나는 왕이었다. 강력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뭐냐? 거지만도 못한 늙은이가 아니냐. 천둥이 또다시 울렸다. 맞다. 천둥아, 나를 쳐라. 나 같은 어리석은 아비를 버려라. 나는 착한 딸을 쫓아내고 독사 같은 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광대가 노래를 불렀다. 어리석은 왕이 왕관을 벗으면 어리석은 거지가 되고 똑똑한 거지는 왕을 비웃네. 이것이 세상의 이치, 이것이 운명의 바퀴. 카이어스가 다시 간청했다. 폐하, 제발 저 헛간으로 가시죠. 마침내 리어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헛간으로 향했다. 헛간 문을 열자 광대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유령이다. 하지만 그것은 유령이 아니었다. 반쯤 벗은 채 떨고 있는 거지였다. 가련한 톰에게 동량을. 그는 자신의 팔에 핀을 찔러 피를 흘리고 있었다. 리어 왕이 그를 보며 말했다. 보게, 카이오스. 저 사람을 보게. 저 사람도 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게야. 안 그러면 저렇게 비참할 리가 없어. 카이어스는 왕이 완전히 미쳐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폐하, 쉬십시오. 제발. 쉬다니. 어떻게 쉬어? 내 마음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리어 왕은 밤새 헛소리를 했다. 때로는 자신이 여전히 왕이라고 외쳤고, 때로는 코델리아를 불렀고, 때로는 고너릴과 리건을 저주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카이어스는 결심했다. 폐하를 도보로 모셔야 해. 거기엔 아직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왕을 헛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7장 켄트의 결단. 도버성에 도착했을 때 리어 왕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성의 의사들이 왕을 치료했지만 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켄트는 결단을 내렸다. 프랑스로 가야 해. 코델리아 공주님께 알려야 해. 그는 밤을 틈타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갔다. 프랑스 궁전에 도착한 켄트는 코델리아를 만났다. 공주님! 코델리아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켄트 백장님? 어떻게? 켄트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리어 왕이 당한 일들, 고너릴과 리건의 배신, 그리고 왕의 현재 상태까지. 코델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 아버지? 공주님, 도와주십시오.
왕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주님뿐입니다. 코델리아는 즉시 프랑스 왕을 찾아갔다. 남편,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위험해요. 프랑스 왕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연히 도와야죠.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군대를 준비하겠습니다. 8장 코델리아의 귀환. 일주일 후 코델리아는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도버에 상륙했다. 하지만 리어 왕은 이미 성에서 도망쳐 나가 있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왕은 혼자서 들판을 헤매고 있었다. 공주님, 왕을 찾아야 합니다. 수색대가 나섰다. 며칠을 찾은 끝에 그들은 밀밭에서 리어 왕을 발견했다. 왕은 집과 잡초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왕이다. 위대한 리어 왕. 누가 감히 나를 막느냐? 신하들아, 어디 있느냐? 내 명령을 들어라. 수색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폐하, 리어 왕이 그들을 보고 소리쳤다. 너희는 누구냐? 반역자들이냐? 내 딸들이 보낸 자들이냐? 아닙니다, 폐하. 우리는 코델리아 공주님이 보낸. 코델리아? 내 코델리아? 아니다. 거짓말이다. 코델리아는 나를 미워한다. 내가 그녀를 쫓아냈으니까.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수색대가 부드럽게 그를 붙잡았다. 폐하, 공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들은 리어 왕을 천막으로 데려갔다. 의사들이 왕에게 약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혔다. 코델리아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늙은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심각합니다, 공주님.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며칠간 푹 쉬시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간호하겠습니다. 아직은 만나지 마십시오. 왕께서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델리아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매일 밤 그녀는 아버지의 천막 밖에서 기도했다. 3일 후 의사가 말했다. 이제 만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장부녀의 제외. 코델리아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리어 왕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수염도 다듬어져 있었다. 왕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여기가 어디냐? 코델리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리어 왕이 그녀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천사냐?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이냐? 아버지 저예요? 코델리아예요? 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코델리아는 나를 미워한다. 내가 그녀를 잔인하게 대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리어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코델리아냐? 네, 아버지. 왕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다. 용서해다오, 코델리아. 이 어리석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코델리아가 급히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버지 안 돼요? 제가 무릎 꿇어야죠.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에게 왕국도 축복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하러 왔다니.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코델리아, 내 딸. 둘은 오랫동안 울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켄트도 눈물을 닦았다. 리어 왕이 말했다. 고노릴 과리거는 그들은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언니들은 제가 처리하겠어요? 아버지는 쉬세요. 나는 늙었다. 이제 아무 힘도 없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의 왕이세요. 영원한 저의 왕. 리어 왕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10장 두 언니의 몰락.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너릴과 리거는 코델리아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리건이 물었다. 군대를 모아야 해. 글로스터 백작에게 도움을 청하자. 글로스터 백작 에드먼드는 야심찬 젊은이였다. 그는 사생하였지만 계략으로 적법한 형을 제거하고 백작이 되었다. 에드먼드는 영국 군대를 이끌고 코델리아의 프랑스 군대와 맞섰다.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결국 영국 군대가 승리했다. 코델리아와 리어 왕은 포로가 되었다. 에드먼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서 리어 왕이 말했다. 코델리아 미안하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새장 속의 새처럼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웃고 기도하며.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 코델리아를 죽여라. 조용히. 그날 밤 암살자가 감옥으로 들어왔다.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지키려다 살해당했다. 리어 왕은 죽은 딸을 안고 울부짖었다. 코델리아, 내 딸 깨어나거라. 제발.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한편 고너릴과 리건도 파멸을 맞았다. 둘 다 에드먼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리건의 남편이 죽자 질투에 불탄 고너릴 은 동생을 독살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고너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에필로그 슬픈 결말. 에드먼드도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리어 왕은 코델리아의 시신을 안고 도버성으로 돌아왔다. 켄트가 다가갔다. 폐하! 리어 왕이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누구냐? 폐하! 저는 켄트입니다. 카이오스가 아닙니다. 켄트 백작입니다. 폐하를 평생 섬긴 켄트입니다. 켄트? 아, 켄트. 내 친구. 왕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코델리아가 죽었다. 알고 있습니다. 폐하! 나는 어리석은 왕이었다. 리어 왕의 숨이 약해졌다. 코델리아, 용서해다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리어 왕은 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켄트는 왕의 눈을 감겨주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폐하! 고통은 끝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았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폐하! 늙은 충신은 얼마 후 왕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올버니 공작이 브리튼의 새 왕이 되었다. 그는 선량한 사람이었지만 왕국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망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리어 왕은 어리석었지만 마지막에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델리아는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교훈입니다. 후일담 그 후의 이야기들. 리어 왕과 코델리아가 묻힌 도버의 언덕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올버니 공작이 직접 명령하여 만든 것이었다. 기념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진실한 왕과 진실한 딸이 잠들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매년 그날이 되면 브리튼의 백성들은 꽃을 가져와 놓았다. 특히 아버지와 딸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리어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될 것이다. 진실과 사랑의 중요성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이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이다.